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한눈에 보는 증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지난주 핵심 키워드는 주간으로 보자면 물가 불안 완화, 4분기 실적, 국채 수익률 하락 안정으로 볼 수 있고요. 지난 금요일로만 보자면 트럼프 취임을 앞둔 기대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물가 불안 완화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을 압박했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CPI 상승률만 예상치에 부합했을 뿐 전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분기 어닝 시즌이 대표 금융사를 시작으로 시작됐는데요. 실적으로 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 눈에 띄고요. 금요일로만 보자면 빅테크의 상승이 눈에 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은 빅스지수가 16 아래로 소폭 내려왔다는 점, 10년물 국채금리가 4.63%를 기록하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 비트코인이 재차 10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 및 중소형 지수로 부진된 러셀 2000 지수 역시 상승을 했고요. 국채 수익률은 2%대 주간 하락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간 가장 큰 폭 상승한 투자자는 비트코인으로서 주간 9.93%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주목할 만한 이 3개의 지표는 바로 뒤에서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업종 등락률을 보시면 지난 금요일은 헬스케어 업종과 부동산 업종이 소폭 하락했을 뿐 전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 매그니피센트 7종목이 포진된 이 3개 업종의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주간으로 보자면 전 업종이 상승했는데요. 어닝 시즌을 맞이하여 대표 금융사의 호실적으로 금융업종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앞서 관심이 가는 주요 지표에 대한 차트를 보시면 빅스 지수는 현재 15.97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뒤에 S&P 500 지수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단기 하락 추세 채널 상단부를 소폭 돌파한 상태에서 16 아래에서 빅스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최고점에 대한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16 위와 20 사이를 움직인다라고 하면 박스권 양상이 더 무게에 실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과 20이라는 수치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은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S&P 500 지수입니다. 먼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7%를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은 이렇게 하락 조정을 보였는데요. 지난주 인플레이션 지표 불안감 해소를 통해서 하향 안정화되면서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분간 주식시장은 금리에 민감한 흐름을 보일 전망인데요. 기술적으로 제가 중요시 보는 것은 이 상승 추세입니다. 점을 찍어놨는데요. 50일 이평선과 맞물려 있고 중요한 4.5%와 맞물려 있습니다. 만약 이 상승 추세를 깨고 4.5%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특히 4.5%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트럼프 취임 기대감에 의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0만 달러의 이탈이 없는 한 견고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그 다음은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1월 28일과 29일 1월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7.9%, 25bp 인하 가능성이 2.1%로 금리 동결을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간 추이를 보자면 바뀐 것은 없고요. 12월 FOMC 전독회에서 올해 총 2회 인하하는 것으로 전망과는 달리 6월 25bp 첫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현재로서는 한 차례 25bp 인하할 것으로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번 주 체크 포인트입니다. 먼저 1월 20일 월요일은 휴장을 합니다. 마틴 루터킹 데이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관세, 재정 적자 등 정책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주에 가장 큰 재료라 할 수 있겠고요. 경제지표 일정을 보자면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경제지표 발표는 많지 않습니다. 24일 금요일 날 1월 S&P 제조업 서비스업 PMI 그리고 이 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정도가 있고요. 결국 다가올 한 주는 이 부분과 4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4분기 실적 발표를 보자면 현재까지 79%가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우 30 종목의 실적 발표가 많은데요.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쭉 참고하시고요. 그 밖에 넷플릭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21일, 23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은 미 차트 분석과 의견 따라가 보기 두 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처음 이 지표가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이를 벗어나 42.1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재차 강세장의 시장은 60이지만 제가 단기적으로 유심히 봤던 구간은 전고점 영역인 32.4였습니다. 이를 돌파하고 현재 42.1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50을 터치하는 순간에는 좀 더 이 과매도권에서 벗어나는 강한 반등을 예상할 수 있다. 재차 강세장의 시장은 60 이상 이동입니다. 이것이 60 이상으로 올라섰을 때는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과매도권에서의 바닥 탈피 과정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지난주 미차트 분석가 의견에서 나왔던 머리 어깨형 패턴일까? 이것인데요. 이분께서는 5850을 하향 이탈한 상태에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머리 어깨형 패턴의 완성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하락 목표치는 5600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100일 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급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패턴의 완성은 현재로서는 깨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주식은 예측이 아닌 대응이라는 그 글귀가 생각나는데요. 현 미국 차트 분석가들은 이 하락 추세 채널에 소폭 올라와서 도지를 보이고 있는 이 상태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은 S&P 500 지수가 3월까지 6,500에 도달하는 방법, 잠재적인 시나리오 4가지인데요. 제가 이 의견을 가져온 이유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대표 지수가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 차트 분석가는 S&P 500 일간 차트를 갖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선인 5,850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번 주에 6,000을 다시 테스트하며 장을 마감했다. 솔직히 이번 주에 갑작스러운 랠리로 6,000 레벨을 다시 테스트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웠다. 금요일의 급등으로 최근 가장 강세였던 주간 중 하나로 머리 어깨형 패턴의 머리와 오른쪽 어깨를 기준으로 S&P 500이 추세 저항선을 넘어섰다. 이 부분인데요. 지난주 머리 어깨형 패턴을 제시했던 차트 분석가가 자기의 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조정 단계가 끝나고 2월에 새로운 사상 최고치로 이동한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다음 주에 또 다른 하락이 시작되기 전에 데드캣 바운스였을까?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확률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지금부터 3월 초까지 S&P 500의 4가지 잠재적 경로를 고려하고 있다. 이 4가지 시나리오 각각을 공유하면서 관련된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각 시나리오의 예상 확률도 함께 공유하겠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1은 매우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확률은 10%입니다. S&P 500 지수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상승 국면을 재개한다면 어떨까? 이와 같은 상승 국면인데요. 매우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S&P 500이 이전 사상 최고치인 6,100을 넘어서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우려 대신 관세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한다. 매그니피센트 7 주목이 다시 리더 역할을 재개하고 실적 시즌은 강세의 폭발적인 흐름이며 S&P 500 지수는 2월 1일 이전에 6,500에 도달한다.
이와 같은 매우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변수는 트럼프의 정책, 또 한 가지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입니다. 2월 초에 6,500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요. 제가 더 신뢰도 있게 보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2주 전 소개해드렸던 금융사 리포트 엿보기를 통해 나온 1분기 S&P 500 밴드 5,700과 6,300. 요 수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6,300 정도가 추대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옵션2는 완만한 강세 시나리오고 30%의 확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인데요. 매그니피센트 7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고 다음 달에도 1월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 즉 좁은 범위에서의 박스권 모습을 보인다는 것인데요. 금융 및 산업과 같은 가치주 섹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소형주가 마침내 대형주를 능가하기 시작한다. 즉 시가총액이 큰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은 박스권에서 흐지부지 하고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가치주 섹터와 소형주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지수의 가파른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트럼프의 초기 정책 결정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투자자들은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얻기 전까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이것이 완만한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는 완만한 약세 시나리오인데요. 50%의 확률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지난주가 일시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로 불리우는 반등이었고 앞으로 몇 주 동안 S&P 500 지수가 또 한 번 하락한다면 어떨까? 가치주 섹터에서 주목할 만한 돌파가 나타나고 있지만 메가캡 성장주는 여전히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낙관적인 신호를 찾기 위해 모든 경제 지표에 매달린다. 완만한 약세 시나리오는 1월 저점인 5,800 근처의 재테스트를 의미하며 이번에는 5,800이 지지될지 궁금해하며 3월을 시작한다. 이와 같은 모습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5,800과 6,100 사이의 박스권이 더 유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이 시나리오도 트럼프 정책 방향성의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 약세 시나리오는 10%입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한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이다. 실적 시즌은 실망스럽고 트럼프의 새 행정부가 관세를 강화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연준의 결단력에 대한 신뢰를 낮추게 된다. S&P 500 지수는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하락하고 잠시 반등한 후 2월 말에는 약 5,500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망스러운 실적 플러스 트럼프의 정책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FOMC에서의 연준의 신뢰도 하락 이 세 가지 악재가 겹쳐지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률은 슈퍼 약세, 슈퍼 강세는 높지는 않고요. 박스권이냐 아니면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3월에 신고가를 갱신하는가 여기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두 번째 실적 시즌의 반응, 세 번째 매그니피센트 7 주도의 강세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S&P 500 지수에 대한 시나리오인데요. 실적 시즌에서는 실적에 따른 개별 종목의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S&P 500 지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이 하락 추세 채널 소폭 돌파한 모습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하락 추세 채널 안으로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6,100이라는 정고점에 대한 도전이 기술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것이 다시 채널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하락 조정의 지속이다. 이렇게 대다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락 추세 채널 상단부는 50일 이평선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일 이평선의 지지 여부 이번 주 유심히 살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리하자면 단기로서는 하락 추세 채널 상단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주요 저항은 전고점인 6100 돌파 여부, 지지는 100일 이평선 지지 여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스닥 100 지수인데요. 대형 기술주로 구성되어 있고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다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 100 지수를 유심히 보시면 좋은데요. 현재 나스닥 100 지수는 이 하락 추세 채널 딱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돌파 및 안착이 오고 정고에 대한 도전이 온다라고 하면 S&P 500 지수는 신고가 경신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주는 지수로만 보자면 상당히 중요한 기술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심히 살피시면 지수 방향성을 판단하는데 좀 더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 한 주는 월요일 휴장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경제지표 발표가 드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실적이기 때문에 우량한 종목 잘 선택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